사회교과서 속 한자 용어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쌤 저는 김쌤. 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회교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회교과 안에서도 개념이나 이런 것이 한자 용어로 된 게 많이 있겠죠. 그럴 것 같네요. 당장 이 사회라는 단어 자체도 한자어죠. 네. 그래서 이번 강좌는 목차를 보겠습니다.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져서 1부는 사회 관련, 뭐 사회 문화 이런 용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2부는 정치, 그 다음 3부는 경제 관련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시죠? 네, 정말 흥미로울 것 같네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볼 것은 요겁니다. 여기 보면 미해결 사건 이렇게 제가 이거를 올려놓은 이유는 저희 강좌 그 홍보 포스터에도 그렇지만 그 내용 중에 이제 미제 사건이라는 단어를 이제 올려놨거든요. 근데 보통 미제 사건 하면 어떤 게 드라마 시그널이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어떤 경우는 김쌤 같은 경우는 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그럼 알고 있는 것이죠?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물건 가운데, 미국산 초콜릿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해결 사건으로서의 미제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네네. 것입니다. 네. 만약에 한글로만 알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해결 사건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범죄나 사고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이제 미제 사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자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미국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 한자랑 다르다라는 겁니다. 메시지가.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미제 사건 할 때 미제입니다. 그래서 안일 미자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안일 미자의 건널 제자인데 안일 미자는 또 다른 의미는 아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결혼을 이미 했다는 뭐가 될까요? 기혼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아직 안 했다. 미혼. 그렇죠. 그 미혼할 때 바로 이 미자입니다. 미완성할 때도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의 미는 이제 아직 미라는 의미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제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볼 건데 오른쪽 부분이 소리 부분이에요. 네. 춘추 전국시대 때 제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지금의 산동 지역. 그래서 상당히 강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요 한자에서는 왼쪽에 물숫자가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오른쪽은 거의 발음 부분만 담당한다. 보일 수 있고, 그러면 발음이 제라는 것이겠죠. 네. 근데 물숫자가 들어가면 물이니까 뭔가 물과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건넌다라는 거예요. 큰 강이 있는데 건넌다. 원래는 그런 의미였다가 만약에 뒤에서 적이 오고 있어요. 네. 근데 앞에 강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배가 나타났어. 그러면 배를 타고 탈출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든 구제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받는다 혹은 해결된다라는 의미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미제 사건 할 때는 해결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미니까 해결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 그러면 아까 기혼, 미혼 얘기한 것처럼 기재 사건이란 말도 만들 수 있겠죠. 그거는 이미 해결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해결됐으니까 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근데 굳이 용어를 만들자면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제 사건 할 때는 요 한자다. 근데 한글로 똑같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미자죠. 원래는 아름다운 미자인데 요 제는
만들 제자. 그래서 우리 뭐 물건이나 이런 거 공산품이나 제조 과정 이런 말 네, 들어봤죠. 제품, 그쵸. 제조. 네. 그쵸. 그게 만들 제자. 음, 요것도 보면 윗부분이 발음을 담당하고요. 네. 또 아랫부분이 옷이에요. 그쵸. 옷도 그러니까 있죠. 옛날에는 옷을 만드는 것을 뭔가 만든다라고 생각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아름다움이 만들 제자 혹은 미국 미 만들 제자는 그래서 합치면 미국에서 만든 제품.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만든 제품은 뭐 중제, 그리고 일본에서 만든 제품은 일제. 일제란 말은 상당히 많이 쓰죠. 네, 중제는 들어본 적이 그렇죠. 별로 주로 없는 것 일제를 많이 쓰고 미제랑 일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국어 안에서. 그래서 요거를 올려드린 이유는 요거 자체도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이 어떤 사회와 네. 사회나 법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글로만 보면 알 수 없죠. 네. 한글로만 보면 미제 똑같죠. 똑같아서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자를 봐야 된다. 음, 라는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오프닝을 이렇게 요거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쏙 들어오네요. 미제 사건은 이 앞에 거를 써야 된다.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오프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나온 내용들 같은 네. 경우 이제 이런 사전이나 그리고 인터넷 자료들을 참조를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런 참고 서적을 또 보시면 되겠네요. 자료라든지. 참고 자료를 네.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회 관련 네. 용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니까 이제 사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사회 볼 때 그 사회는 아니죠? 그래서 사회 같은 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같은 무리가 집단을 이루어 모인 것을 이제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단이 바로 사인데 이게 사직이라는 어떤 제사 지내는 서울에 보면 사직단이라고 있죠. 요 사자고요. 회자가 이제 모일 회자인데 이게 모양이 좀 재밌어요. 여기 보면 요 가운데 있는 게 뭘로 보이세요? 밥으로 보이는데요? 밥으로 보이죠. 네. 그릇에 있는 음식 같은. 네네. 그 다음에 뚜껑이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죠. 네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덮으면 요 위에 뚜껑이나 아래쪽이랑 만나겠죠. 네. 그래서 원래는 밥을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뚜껑과 그릇이었는데 거기서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원래의 모양, 옛날 글자죠. 한자 원래 옛날 글자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 보면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만난다. 네. 그래서 뭐 만날 회자 혹은 모일 회자 거기서 파생돼서 뭔가 우리들이 뭐 모임이죠. 모임 같은 거 할 때도 뭐 무슨 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훨씬 이해가 쉽네요. 그렇죠. 네. 근데 약간 조개 합자 느낌도 좀 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 글자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글자에는 약간 그릇 모양이 보이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요 그림을 생각하면 됩니다.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라는 말이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이제 서양 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이제 수업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번역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사회는 라틴어 소시에타스 혹은 소키에타스 그다음에 소키우스라는 말 이게 바로 소사이어티죠. 소셜. 근데 홍쌤은 라틴어도 잘하시네요. 아니요, 그 자료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관심은 계속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원래는 서로 친한 사이의 교제를 의미했다고 해요. 소키에타스나 소키우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모임이 작은 모임이었던 거죠. 근데 사회가 점차 대규모로 커지면서 이 소사이어티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된 집단,
쉬운 말로 하면 모임 같은 거예요. 예, 모임, 네. 작은 모임인데 거기서 넓어져서 이제 일반적인 인간 사회, 그다음 더 넓어지면 국가 사회까지 넓어지겠죠. 뭐 세계도 어떻게 보면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그 사회하면 저는 떠오르는 그 영화가 요 영화예요. 예, 데드 포이츠 소사이티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영화 본 기억이 그쵸. 예, 되게 예. 감동적으로 봤었는데 그, 그 중에서 카르페 디엠이라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립학교였던 것 같은 고등학교 네. 같은데 상당히 경직적인 뭔가 획일적인 그런 교육이었는데 이 키팅 선생님이라는 분이 와서 보다 좀 혁신적으로. 예, 자유롭게 생각의 틀을 깨는 네. 그런 수업을 하다가 이제 막판에는 학교 측에 좀 저항이 있어서 이제 그만두게 되는 네. 그런 스토리인데 근데 이 키팅 선생님이 이제 약간 우리로 치면 동아리 같은 옛날에 학생 시절 동아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아리의 이름이 바로 데드 포이츠 소사이티라는 동아리였고, 근데 이제 이 학생들 중에 일부가 이제 그 동아리를 뭔가 뭐 찾아내고 이제 만들고 약간 그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기서 그 소사이티는 약간 동아리나 클럽에 오히려 더 가까운 개념이에요. 그럴 수 예, 예, 있겠네요. 예. 그래서 데드 포이츠 클럽 이렇게도 무방한 거죠. 네. 혹은 동아리.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그 외화를 번역하시는 분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니까 저는 예전에 이 우리말만 봤을 때는 되게 약간 철학적인 그런 왜냐면 사회라고 하는 게 엄청 큰 집단? 네. 거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번역을 죽은 시인의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죽은 시인의 클럽이라던가 시인 클럽 혹은 죽은 시인 동아리 정도 번역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 예. 근데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이 사회라고 하는 게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작은 규모였다가 네.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이 소사이티가 작은 개념일 수도 있고 큰 개념일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네. 예, 예. 그다음에 사회에는 또 우리가 도시가 있고 또 시민이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시민 같은 경우 속뜻 사전이라는 데서 보면 도시에 사는 백성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라고 하니까 약간 예, 조선시대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원래는 사람인데 백성이라고 한 거는 이 민자가 이제 백성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원을 보시면 이건 한자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모양인 것 같아요? 이게 눈인가요? 맞습니다. 그 요거는 좀 무서운데 눈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군요. 한자, 민자 해설을 보면 원래는 포로나 노예의 반항 능력을 줄이고자 한쪽 눈을 찌른 모습으로서의 노예라고 하는 의미가 초기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약간 좀 끔찍한데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지금은 뭐 국민 할 때 다 시민 할 때 이 민자를 쓰죠. 옛날에는 뭔가 전제 군주, 왕권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무서운 시대였죠. 예,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나게 평화로운 시대다. 라고 볼 수 그렇네요.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면 이 시민이라는 말은 그럼 어디서 왔을까? 또 이제 이 시민 자체도 서양어를 번역한 말이죠. 그래서 독일의 베르그 혹은 버그 그리고 프랑스의 부르그 그래서 중세시대에 도시 자치에 참가하는 자격이죠. 예, 자격을 가진 자를 뜻합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제 귀족, 성직자, 농민이 있는데 이 버그나 부르그는 장사꾼, 도시에 사는 장사꾼이나 이제 상공업자를 지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다르죠. 그 귀족 성직자는 좀 높은 네. 사람들이고 농민은 아무래도 도시 좀 바깥에 좀 많이 살았겠죠. 예, 그래서 예, 근데 그렇게 보면 이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기 제가 예를 들었지만 하이델베르그, 베르그,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의 릭상부르크, 부르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결된 것 같죠. 예, 그렇네요. 어떤 하이델이라는 마을, 네. 그죠? 릭상이라는 마을. 음, 그래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시민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 그 시민이란 말은 이제 나중에 영어 시티즌에서 왔는데 이건 불어 시토옌. 그리고 18세기 중엽이 프랑스에서는 이제 국가의 국민으로서 시토옌이라고 하는 단어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적인 사람으로서 부르주아라는 개념이 그 있습니다. 단어는 들어본 것 예, 같아요. 부르주아는 많이 들어봤죠. 예, 네. 부르주아는 이제 공산주의에서 어, 그러니까 피지배를 받고 조금 힘든 계층을 이제 프롤레타리아라고 하고 그거에 비해서 자본을 가진 계급을 이제 부르주아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부르주아가 그것입니다. 사적인 도시에 사는 상공업자 개인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시민이 부르주아나 시티즌에서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 예, 그 다음에 이제 시민하면 또 공동체라는 말이 떠오르죠. 그래서 네. 공동체는 같은 이념을 가지고 함께가 이제 공동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행동하는 단체, 어떤 집단이죠. 그래서 공동체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딱 한자만 가지고 딱 개념을 해도 뭔가 딱 선명하게 들어오기는 하죠. 네, 예, 그렇게 명쾌하게 보이네요. 예, 네. 예. 그래서 공동체라는 번역어가 초기에 사용된 곳은 이제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착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후에 이제 사회학이나 인류학에서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래 그 원어로 가면 이제 공동체는 영어 커뮤니티, 커뮤니티란 말 들어보셨죠? 네, 많이 쓰이는 예, 예, 단어죠. 예, 예. 근데 이 커뮤니티는 아까 소키에타스, 라틴어 사회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거랑 커뮤니타스라는 단어 연관이 있는데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이제 혈연 집단과 같은 비정치적인 집단을 의미하고 그에 반해서 끼비타스라는 라틴어는 정치적인 집단. 예, 집단에도 이제 성격이 다르다라는 결이 것이죠. 다르네요. 그렇죠. 근데 공동체로서의 커뮤니티는 이제 함께, 그리고 무누스라고 하는 말이 뭔가 성취되다, 완성되다. 그래서 함께 성취하는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커뮤니티라는 말. 예, 말이 되죠? 네네, 예, 신념이 같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작은 모임이건 뭐 큰 모임이건 뭔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만들어 보자, 뭔가 성취해 보자 라고 하는 집단이 이제 커뮤니티고 그것을 이제 근대 시대의 일본에서 공동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예, 지금도 보면 공동체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당 같은 경우도 공동체라고 볼 수 네. 있고 아니면 뭔가 뭐 대안적으로 뭐 산에서 소수로 어, 뭔가 만들면서 살자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공동체라고도 볼 네. 수가 있고 예, 그런 다양한 공동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또 어떤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가죠. 예, 그래서 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덕이라고 하니까 또 약간 옛날 느낌이 나긴 하는데 예, 문덕으로 백성을 가르쳐 교화시키는 것. 원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 한중일의 정근대의 어떤 임금이 있고 백성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문덕의 문과 교화의 화가 합쳐져서 문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보면 이 화자를 한번 볼게요. 화자를 보면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사람이 공중돌기 하는 건가요? 예, 공중돌기를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돌고 있으니까 약간 서커스 같죠. 그렇네요. 예, 서커스 같고 원래 그래서 요 모양을 이제 한자로 만든 게 바로 이거예요. 예. 두 사람이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두 사람인데 뭔가 이제 서커스처럼 약간 반대로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막 서커스가 돌아가는 게 뭔가 변화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변화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한자가 됐고 나중에 요 옛날 한자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글자에서는 사람이 왼쪽엔 보이는데 오른쪽은 사람처럼 보이진 않죠. 네, 예, 그렇네요. 예. 그래서 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오른쪽도 사람인데 거꾸로 있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예, 어렵긴 하지만 이 글자를 볼 때 이 글자 혹은 이 그림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거구나. 그래서 보면 아까 백성을 가르쳐 교화한다라고 했죠. 네, 이 교화라는 게 변화인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전에 자기가 있었던 상태에서 좀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문화다라는 약간 것이죠. 교정이라는 단어도 좀 떠오르긴 하네요. 그렇죠.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화이자 변화가 될 수 있겠죠. 이전의 어떤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로. 근데 예. 진짜 화자는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건 진짜 처음 알았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이쪽 전공하시는 분이 아니면 거의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글자죠. 예, 그래서 이런 수업 계기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면서 또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 문화라는 한자말은 어떤 말을 번역한 것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컬처 아시죠? 네, 예, 그렇죠. 영어 컬처 이게 문화잖아요. 네, 근데 이 영어 컬처를 이제 문화로 번역한 건데 컬처는 라틴어의 꿀뚜라 혹은 꿀투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꿀뚜라는 원래 농사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농작물을 가꾸고 기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농산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컬티베이트. 그렇죠. 예. 그래서 이후에 cultivate는 어떤 뜻이? 재배하다,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어원적으로 통한다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여기서 파생되어서 요거는 농작물을 가꾸고 기르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죠. 네. 그냥 농사 짓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과 교양을 말씀하신 cultivate 하는 것이죠. 배양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 지금은 컬처를 거의 이 의미로 쓰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과 교양을 기른다. 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생산물 그런 것을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문화까지 봤습니다. 그럼 문화하면 또 문화민족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민족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이제 요 족은 뭐 족속 이런 말 들어봤죠. 무슨 네. 족, 무슨 족, 무슨 족. 흉노족. 그렇죠. 예, 그 족이 그 족자입니다. 그래서 이 족자 같은 게 좀 흥미로운 게 여기 보면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그 깃발인가요? 전쟁에 했으면? 맞아요. 깃발이고 여기 뭐가 있죠? 화살표. 네. 예, 화살? 예, 맞습니다. 예, 무기입니다. 무기. 그래서 원래는 이 깃발 아래에 이제 화살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사람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화살이라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왜 모였을까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전쟁을 혼자 하면 좀 그렇겠죠. 같이 모여서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적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됐다. 그래서 다시 보면 한자 족자는 이 윗부분이 이게 깃발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요 안에 들어있는 게 화살이다. 예. 근데 화살은 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이 깃발이라는 건 잘 모르겠죠. 그리고 한자가 이제 어려워진 겁니다. 많이 변형이 됐네요. 그렇죠. 예.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요 윗부분 그리고 왼쪽 부분이 깃발이고 이게 화살이다. 깃발과 화살. 그래서 하나의 어떤 족 혹은 무리라는 뜻을 가지게 됐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예. 그런데 이 민족은 또 이것도 번역어예요. 그러니까 참 이 번역어들이 많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원래는 독일어의 Volk 혹은 영어의 포크. 포크는 좀 들어보셨죠? 네, 뭐 민속? 예, 민족이라는 의미도 있고 왜 기타 칠 때 포크송. 예, 할 때도 이게 포크의 이 같은 포크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타만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뭔가 전자음악과는 다른 약간 좀 토속적인 그런 느낌도 가질 수가 있죠. 어쿠스틱이라고도 하죠. 예, 예. 네네. 그런데 이 포크가 이제 독일어의 이제 보크와 비슷하죠.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놓은 게 이겁니다. 여기 볼까요? 폭스바겐. 그렇죠. 자동차 회사죠. 네. 예. 폭스바겐. 이제 위에 있는 게 V고 네. 자세히 보면 밑에 있는 게 W가 와겐의 W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좀 재밌는 게 이 보크, 네. 복스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바로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와겐은 영어로 웨건. 웨건은 영어로 뭐죠? 웨건? 예. 한글로는 자동차, 승용차를 웨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민족차 혹은 국민차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폭스바겐 하는데 국민차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죠? 대중의 인기를 얻는. 아니, 국민차라고 하면 조금 뭐랄까, 약간 급이 낮은? 네? 약간 소박한 느낌인데, 폭스바겐 하면 조금 있어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서양어를 번역을 했을 때, 느낌이 살짝 달라진다. 근데 알고 보면 폭스바겐이 국민차고,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집집마다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에 독일에 이제 정부나 이런 그 기업에서 이제 개인들이 하나씩 마이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차를 이제 편리하게 이제 타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차를 보급을 하자. 진짜 말 그대로 국민차네요. 그렇죠. 국민차죠. 네. 그래서 폭스바겐, 네, 그래서 폭스바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거꾸로 보크가 민족이나 국민을 뜻하는구나 라는 걸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좌 시리즈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원이라고 하면 주로 지금 한자 어원 쪽 위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 또 그거랑 함께 또 영어 쪽 어원도 같이 알면 또 좀 재미가 더 있죠. 좀 약간 통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어 어원도 알게 되면 뭔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원래의 의미에 더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 보크는 어원적으로 이제 vol이라는 단어랑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full, 영어의 full. 어떤 뜻이죠? full이라고 하면 완전? 충만하다? 가득 채운다라는 네네. 것이죠. 그래서 가득 찬 사람을 뜻한대요. 근데 이게 가득 찬다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그래서 한마디로
대중이란 뜻을 가지는 겁니다. 길거리에 가득 찬 사람들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평민, 서민, 하층민 그런 뜻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소수인 대다수의 일반 서민을 이제 포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칭하게 됐다. 근데 나중에 이 포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양어가 이제 동북아에서 번역이 될 때 민족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00 후반쯤에 이제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됐는데, 그 시작은 독일에 유학한 일본인 헌법학자들이 이 보크를 번역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민족하면 또 이제 민속이 있죠. 민속. 음. 우리 민속 문화라고도 하고, 예, 보면 민속은 민간의 풍속. 여기서 민자랑 속자를 따온 것이죠. 예, 민간의 풍속. 풍속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죠. 우리도 뭐 세시풍속 이런 것처럼 명절마다, 아니면 뭐 풍속 중에 뭐가 있을까요? 뭐 연날리기 뭐 이런 거라든가. 뭐 단오, 그래서 예, 그렇죠. 예, 설날에 그 윷놀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뭐 풍속도 있고. 세배하는 거라든가. 네. 예, 그런 것이 다 이제 민간의 풍속인 것이죠. 이 민속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folklore, 아까 그 민족할 때 포크도 봤었죠. 네. folklore의 번역으로서 민족과 서로 통하는 개념이고, 이제 folklore를 이제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민속이라고 하는 한자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근데 유래를 보면 이 야나기타 쿠니오라는 민속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영국과 독일로 이제 유학이나 이런 걸 가서 이제 민속학 연구로부터 이제 그 자료 같은 걸 많이 받겠죠. 그래서 향토 연구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했는데 그 잡지 안에서 이제 민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속과 관련해서는 영어로 풀이된 자료를 같이 가져와 봤어요. 이 이유는 여기 많이 활용이 되는 한자예요. 여기 보면 속 같은 경우도 사람인이랑 오른쪽 부분이 있죠. 네. 여기 오른쪽 부분이 계곡 곡인데, 이 형제 한자들, 지난번에도 제가 수업을 했었지만 형제 한자들을 같이 보면 또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영어로 뭐가 되어 있죠? belly, 예, 무슨 뜻일까요? 계곡. 그렇죠. 계곡이나 협곡, 네. 그런 걸 밸리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도 밸리가 있지 않을까요? 밸리? 그렇죠. 무슨 데스밸리 이런 데도 막 사막 같은. 실리콘밸리 갔다 네, 오는 맞아요, 거 맞아요. 그럴까요? 실리콘밸리도 맞습니다. 예, 밸리를 그렇게 보면 밸리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의 한자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이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계곡, 뭐 말씀드린 협곡, 캐논. 그렇죠. 약간 네. 그런 그 그랜드 캐년 같은 네. 예, 그런 데도 이제 계곡, 협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발음이 곡이 되는 것이죠. 곡이 되고 계곡. 그런데 얘가 얘 왼쪽 오른쪽에 다른 게 붙으면서 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오른쪽에 하품흠이라고 하는데, 얘가 들어가면 발음이 욕으로 바뀌어요. 곡에서 욕으로 바뀌고, 네. 나 뭐뭐 하고 싶다 하면서 입을 벌리죠. 그래서 네. 여기 하품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뜻이죠? 영어로? desire, 갈망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욕망, 욕심 네. 할 때 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은 좀 약간 부정적 뉘앙스가 좀 들어있지 그렇죠. 않나요? 그래서 네. 디자이어라고 하는데도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죠. 음.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단어의 느낌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한자를 네. 알아가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자 할 욕자. 네. 근데 또뭐 욕심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곡자에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왼쪽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물 숫자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목욕. 그렇죠. 물과 관련이 있겠죠. 네. 그래서 바로 여기 보면 bath, 그죠? 목욕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목욕할 욕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벌써 세 단어를 알게 된 거예요. 네. 계곡, 곡자. 욕심, 네. 그 다음에 목욕. 그 여기 제가 목욕이라고 해놨죠. 예.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발음이 다 그 K로 끝났는데 얘만 없죠. 네네. 그래서 발음이 얘는 U입니다. U. 그래서 여기 영어 먼저 볼까요? abundant. 뭔가 풍부하고 풍요롭고 그래서 넉넉하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왼쪽에 OD자가 들어서 옷이 아주 넉넉한 옷이에요. 거기서 런닝인데 런닝을 한 10년 입었어요. 그럼 그 옷이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그렇죠. 이렇게 늘어나죠. 네. 그런 옷이 바로 이 U자. 그리고 참고로 제 이름이 가운데 바로 이 U자입니다. 넉넉할 U자. 네. 네, 이해되죠? 네. 네. 그래서 발음이 독특한 거는 다 받침이 있는데 얘만 받침이 없어요. 여기 독특한. 그리고 바로 이 계곡 곡자에 사람인이 붙었죠. 네. 이게 바로 민속할 때 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곡, 욕, 욕, 유, 속. 속. 그래서 다 받침이 있는데 유만 받침이 없고 민속을 보시면 뭐로 되어 있죠? burger. 어떤 뜻일까요? 불가. common은 약간 대중의 그렇죠. 뜻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rustic은 조금 뭐랄까 통속적인, 네. 그러니까 뭐 고급 문화가 아니라 약간의 저급의 그런 일반 대중 그런 의미가 rustic이 있고 vulgar도 약간 그런 계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secular도 약간 예, 세속의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이네요. 요게 바로 이 속자에 있다. 이 민속의 속자. 그래서 우리가 요 계곡 곡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5개를 알게 된 것이죠. 오, 예, 이런 정말 식으로 대단한데요? 한자를 세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영어도 같이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영어도 우리가 같이 익히게 되는 것이죠. 네,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봤지만 곡은 밸리라고 하는 거랑 같이 묶어서 이해할 수 있고, 네. 욕은 디자이어랑 혹은 패션이랑 같이 네. 연결시킬 수 있고, 욕은 베스, 퓨리파이라는 뜻도 있네요. 네, 그래서 정화시키다. 예, 우리가 목욕을 할 때 목욕 재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게 뭔가 자기 영혼을 뭔가 더 맑게 하기 위해서 또 목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통하는 것이 있고, 어번던트도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 여유로울 유자랑 같이 익히면 훨씬 더 친숙하게 할 수 네. 있겠죠. 뭐 rich, to enrich, generous 이런 뜻도 있고, 속은 아까 본 것처럼 vulgar, rustic, common, secular 이런 단어들, custom 이것도 우리가 익숙한 단어죠. 맞네요. 예, 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어랑 같이 연결시켜서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참, 혹시 홍쌤은 이 강의 준비하기 전에 목욕책 같은 거 하셨나요? 네, 목욕 재개했습니다. 예, 이제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예.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문화주의 이렇게 되어 있죠. 다문화주의. 요새 최근에 되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 말이죠. 네, 왜냐면 이게 인구의 몇 퍼센트가 넘어가면 이게 다문화 국가가 되는데 이미 한국은 그 전에 네, 가장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가 어디가 있어요? 미국이요. 그렇죠. 네. 미국은 상당히 역사 자체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200년 정도 그 기간 안에 상당히 이른 시기에 다인종 국가가 됐죠. 네. 예. 물론 그 사이에는 상당히 뭔가 노예제라든가 이런 우여곡절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서 보면 저는 근데 이 다문화주의 하면 딱 떠오르는 이 사진과 브랜드가 있어요. 베네통요? 그렇죠. United Colors of Benetton. 여기 보면 요 인종들이 어떻죠?
다양하네요. 다 다양하죠. 네. 예, 뭐 백인, 뭐 황인, 흑인 다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상당히 컬러가 다양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다채롭네요. 다양함과 다채로움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진 패션 회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다문화주의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회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는 복수의 집단이 이제 대등한 관계 속에서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예전에는 어떤 인종에 대한 차별이 많이 심했었죠.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도 약간 남아있긴 하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이제 적어졌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예, 그 흑인들 같은 경우는 뭐 버스라든지 뭐 어떤 선거에도 참여하지 못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그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기차 탈 때, 카스트 제도? 그렇죠. 1등 칸, 2등 칸, 네. 3등 칸에서 간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기 어렸을 때 읽은 기억에는 이제 3등 칸에 탈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예, 그리고 1등 칸 제일 좋은 데는 이제 백인들이 탔겠죠. 예, 그런 시절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네. 있었죠. 그만큼 지금은 다문화적인 세상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이 다문화주의 원어는 멀티컬처럴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멀티와 컬처럴리즘이 합성된 합성어. 예, 멀티는 아시죠? 네. 예, 우리 뭐 하다가 뭐 밥 먹으면서 공부하고 이런 거 이제 멀티라고 하잖아요. 예, 한 네. 번에. 아니면 멀티태스킹. 그렇죠. 뭐 유튜브를 보면서 뭐 뭘 한다던가 뭐 과자를 먹는다던가 네. 그런 홍쌤은 멀티라. 이런 멀티태스킹에 능하신가요? 예, 이제 멀티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한 번에 아니면 뭐 빨래를 돌리면서 청소를 한다거나 예, 네. 그것도 약간 멀티라고도 볼 수 어떤 있겠죠. 좀 시간을 예, 효율적으로 예, 그렇죠. 사용하고 있는 두 것이죠. 가지를. 네. 근데 또 어떨 때는 근데 또 정신이 산만해질 수도 있죠. 이게 네.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다문화주의인데 기존의 서양 사상의 전통에 있어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문화에 대해서. 왜냐하면 서양 사상에서는 다보다는 마늘 다자죠. 네. 먹는 마늘이 아니라 많다. 많다. 예, 많다 할 때 그거보다는 하나 혹은 통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대요. 그래서 참고로 이 다자가 여기 한자로 제가 찾아놨죠. 네.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이게 잘 뭔가요? 모르겠죠. 네. 고깃덩이에요, 고깃덩이. 근데 고깃덩이가 몇 개가 있죠? 2개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 한 덩이가 A급 투풀? A급 뭐 한우다. 네. 2 플러스 한우다. 근데 이게 2개나 있어요. 네. 그러면 많다는 느낌이 나겠죠. 예, 그렇네요. 그래서 고기 2덩이가 2덩이나 있네, 많이 있네, 라는 의미로서 이 한자, 마늘 다자가. 근데 이 한자만 봤을 때도 이게 그런 고깃덩이라고 하는 건 잘 모르겠죠. 네. 예, 삼겹살이나 그런 고기입니다. 근데 2개가 있다. 그래서 많다. 이렇게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서양 사상에서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잡다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질서나 통일을 방해하는 이미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일신의 어떤 그런 또 전통이 있죠. 서양 사상에. 그렇죠. 예, 기독교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죠. 그리고 뭐 이슬람 같은 데서는 알라? 네. 그렇게 하나라고 하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다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것과 약간 다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지금의 많아진 이 다문화주의 속에는 이런 기존의 서양 사상의 가치를 뭔가 뒤집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뒤집고자 하는 약간 실험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성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다문화 옳고 그르거나 아니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지금 다문화로 가고 있죠. 네. 그 그렇죠. 흐름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정치. 예. 시간상 이제 정치 관련 용어 일부 보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좌로 넘어갈 것 같네요. 예, 정치 관련 용어에서는 처음에 이제 계급이라는 네. 단어입니다. 계급. 계급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아까 카스트. 그렇죠. 예. 인도의 카스트 같은 거 계급이죠? 그렇죠. 예. 지금은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어떤 계급 개념이 좀 덜한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과거에는 그게 더 심했던 거고. 그래서 보면, 저는 이제 계급하면 이제 원래의 단어가 클래스라고 해요. 클래스. 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클래스는 뭐 영원하다. 네. 이런 말도 있고, 또 최근에 이런 말이 재밌더라고요.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게요. 어떤 뜻인가요? 이 말을 한 분이 이제 빌 샹클리 라는 음. 감독인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지금 상당히 재밌죠. 프리미어 리그. 그 토트넘에 예, 손흥민 선수도 있고 그렇죠. 네. 예. 아스날도 잘 나가죠, 요즘. 그렇죠. 예. 근데 그 유명 팀 중에 리버풀이라고 있어요. 네, 들어봤어요. 리버풀도 엄청 유명한 팀인데 거기에 이제 전설적인 감독 중에 빌 샹클리라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요 의미는 그 선수가 그날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기량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쵸. 하지만 뭐 메시라던가 기본적으로 잘하는 선수들은 그날의 컨디션은 조금 다르지만 클래스가 있다는 거예요. 급이 어느 있다는 정도 거예요. 그렇죠. 유지한다는 예, 것이네요. 그래서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기본은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게 이걸 사자성어로 만든 분들도 있어요. 뭔가요? 이제서요? 폼 일클 영. 좀 어렵네요. 예, 네. 그래서 맨 앞에 글자를 따서 네. 폼 일클 영이라고 해서 사자성어를 만든 참 머리가 비상한 네. 것 같습니다. 한자의 사자성어는 아니죠? 그렇죠. 예, 폼 일클 영. 누가 얘기하면 이 의미라는 걸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클래스는 이제 우선 우리가 계급을 보고 있는데 이 클래스를 번역한 또 단어죠. 계급이란 말이. 그래서 보면 생물학에서 왔대요. 그래서 무슨 문, 무슨 목, 어떤 분류죠. 그 네. 사이에 강이라고 하는 분류가 있대요. 그래서 뭐 조개 같은 경우 무슨 목, 무슨 강 이런 생물학 분류인데 거기서 왔는데 이제 사회에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구분했을 때 그렇게 구분된 등급화된 집단 아까 말씀하신 카스트에서 뭐 크샤트리아 뭐 바이샤 수드라. 예 그것처럼 이제 등급화된 집단들이죠. 예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속뜻을 보면 지위나 관직 등의 어떤 품계나 등급에서 이제 계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깔끔하죠? 네. 품계나 등급에서 계와 급을 딴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 클래스는 독일어 클래세, 클래세 같은 경우 약간 지금 뭐 어떤 기업 같은데 가전제품에서도 뭐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클래스라고 그 클래스에서 왔다는 거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라틴어 클래시스가 이제 가장 원조의 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고대 로마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 특이한 게 군대 편성이 그 로마 시민들 사이 재산에 따라서 그 등급이 나눠졌대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재산이 많으면 이제 말을 탄다거나 예를 들자면 네. 근데 이제 재산이 없으면 그냥 보병으로 간다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자본주의적이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재산에 따라서 만들어진 분대를 클래시스라고 했는데 역으로 이 클래시스가 거꾸로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만약에 전쟁에서 말을 탔다. 그럼 재산이 상당히 많은 분이구나.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하면 낮은 등급이구나. 약간 그렇게 이제 사람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그렇죠. 구분해서 봤다라는 음. 것이죠. 그리고 보면 요 개자입니다. 개자 보면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 이제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보면 자연수,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계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승. 여기 계단 개자거든요. 네. 품계라고 하는 것도 약간 계단의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요 1, 1, 2, 1, 2, 3, 1, 2, 3, 4 이걸 계단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계승이라고 한다.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와 관련해서도 제가 형제 글자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우선 처음에 보시면 요 모두 개자 이게 가장 이제 처음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all together. 그렇죠. together라는 뜻이에요. 모두란 뜻. 네. 그래서 이게 한자가 아니라 한문 문장 안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모두란 뜻인데 우리 국어 생활에서는 별로 사용하지는 않는 한자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들은 상당히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요. 우선 처음 보면 왼쪽에 사람인자가 있죠. 네. 요거는 발음이 아까는 개였죠. 네. 여기는 해로 바뀌어요. 해.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together. 그렇죠. strong. 이것도 함께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100년 해로란만 들어봤죠. 네. 우리말에서 100년 동안 함께 늙어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100년 해로라는 많이 들어봤는데 요 한자 해가 투게더라고 하는 건 처음 들어보죠. 그쵸. 그렇죠. 네네. 그래서 함께 늙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에는 익숙하지만 한자에는 지금 익숙하지 못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모두 개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상 또 거의 같죠. 네. 이것도 똑같네요. 모두니까 together. 그렇죠. 네. 발음만 다르죠. 그래서 together old 이렇게 영어로 번역할 수도 있겠죠. 함께 늙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개자에 이번에는 말씀원이 네. 들어가면 영어 볼까요? 네. 이거 볼게요. joke. to joke 무슨 네. 뜻이에요? 조크를 하다. 조크가 뭐죠? 유머러스한. 그렇죠. 네. 예, 조크 농담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해학 들어갔죠. 네. 해학적이다 무슨 뜻일까요? 해학. 그러니까 풍자적이고. 그렇죠. 뭐 웃기고 네. 그런 거죠. 그 자체로 조크란 뜻이죠. 네. 근데 이 해학에 바로 이 해자 말씀원이 들어가는 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해학.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한글은 많이 봤죠. 해학적이다. 네. 근데 한자가 이렇게 복잡한 한자가 됐을 줄 몰랐죠. 근데 앞에 그러니까 해자 같은 경우 사람이 들어가고 이거는 말씀원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게 좀 뭔가 분명해지네요. 구분이 되죠. 네. 예, 구분이 되죠. 그래서 아까 함께라고 해서 함께 늙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인. 네. 근데 우리가 웃길 때 말로 웃기거나 그쵸. 아니면 몸으로도 슬apstick. 웃길 수는 있지만 네. 말로 웃기는 게 또 엄청 다양하죠. 네. 그래서 말씀원이 들어간다 네. 라는 걸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우리가 두 개의 단어를 또 얻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계단 개자. 아까 계급이었죠. 네. 계급이 이게 뭐였죠? 아까 품계. 그렇죠. 계단의 어떤 느낌이 있었죠. 네. 여기 보면 grade, 그렇죠. 네. rank, mount라는 뜻도 있네요. to mount. 그러니까 그 계급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겠죠. 네. 그래서 계급 계단할 때 요 왼쪽이 바로 언덕 붙자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계단의 느낌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개의 단어를 알게 된 거예요. 이해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한자를 넓혀 나가면 이 형제 단어들을 많이 우리가 익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 다음에 요 혁명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예, 마무리할 수 첫 번째 수업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명은 이제 레볼루션의 번역어. 그래서 저는 혁명하면 이 그림이 떠올라요. 프랑스 혁명인가요? 그쵸. 예, 프랑스 혁명. 예, 프랑스 혁명. 그래서 이 말도 이제 서양권의 말을 이제 번역하는 차원이었는데 중국 고전에서 이거는 빌려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문화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 단어도 이 혁명이란 말이 주역에 혁이라는 괴가 있는데 요 구절 탕무혁명 순호 여기 천이 잘못됐네요. 하늘천이고 이 응호인 해서 탕왕과 무의 혁명은 하늘 따르고 사람을 따른 것이다. 그래서 그 혁명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 혁명이란 글자를 따온 겁니다. 예, 그래서 속뜻은 하늘이 내린 천명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볼루션은 후기 라틴어는 리벨루티오 라고 읽을 수 있겠죠. 이걸 어원으로 하고 원래는 이 리벨루티오는 우주 전체가 거대하게 회전하는 것을 뜻했대요. 예, 그랬다가 나중에 어떤 사회적인 변혁이나 대변동 그게 혁명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쿠데타도 약간 그런 개념일까요? 쿠라는 개념도? 그래서 쿠데타 같은 경우는 쿠데타를 일으킨 집단 그 장본인들은 자기가 혁명이라고 할 것이고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근데 이 혁자는 보면 원래는 가죽 혁자예요. 가죽 혁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죠? 양이 가죽인가요? 예, 불쌍한 양이 이제 양인지 염소인지 조금 헷갈리네요. 그렇죠. 예, 이제 가죽이 벗겨져 있는 상태예요. 네. 요거를 글자화한 게 바로 가죽 혁자입니다. 그래서 합성 피혁 그러죠. 네. 합성 피혁. 네. 그렇죠. 이 뭐 가죽 옷인데 약간 합성으로 그렇죠. 합성으로 만든 그런 걸 합성 피혁 제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죽 혁대. 혁대 중에 가죽으로 된 혁대들이 네. 많죠. 할 때도 네. 이 다 혁자가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이 영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무릎을 꿇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사람이 무릎 꿇고 있고 위에는 어떤 뭔가 이게 집이라고도 보이고 아니면 어떤 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늘? 그렇죠. 그래서 꿇어 앉아 있는 사람 위에서 뭔가가 뭐 소리가 신탁 같은 거요? 그렇죠. 약간 네. 그런 느낌. 그게 바로 하늘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하늘의 명령이란 뜻도 있고 운명이란 뜻도 있고 목숨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명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천명. 예, 그래서 저는 이 글자를 보면 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이 운명인가? 하늘이 천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이잖아요. 언제까지 살지 우리가 잘 모르죠. 예, 네. 김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목숨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천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운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명자가 들어가는 말이 이제 명령이란 말이 대표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 불복종, 군대 같은 데서 막 그런 사건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나의 운명이라고 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